3월 11일 시장이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다행히 큰 변동성 없이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그 양시장 모두 폭발했죠. 그래서 뭐 장중에 약간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이었던 선물을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다 뱉어내고 또 그리고 이제 기관 역시도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장 막판에 이제 모든 물량들을 다 외국인한테 떠넘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봐야겠지만은 그 외에 딱히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섹터 구분 없이 모든 종목들이, 그러니까 모든 섹터군들이 좀 골고루 올랐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간만에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인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오른 섹터들을 좀 보면 이제 2차 전지랑 인프라 관련주들의 흐름이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뭐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다 뭐 이렇게 6% 이상씩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 뭐 시장에서 이제 수소나 우주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2차 전지를 좀 탑픽으로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 뭐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인프라주 뭐 몇 가지만 좀 보면 현대건설기계라든지 DY파워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크게 올랐는데 아마 이제는 뭐 진짜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장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제 시황 설명을 드릴 때 좀 거시적인 그림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일 특징 있는 sek터나 또 관련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 좋은데 이게 뭐 시장이 연속성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장중의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또 뭐 이렇게 요 며칠간은 이제 정치 관련주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을 좀 보면서 관망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긴 합니다. 먼저 기사를 하나 보시면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뉴스인 건데요. 신흥국에서 이제 5개월 만에 자본이 유출됐다.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여기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된 것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10월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코로나 때 이후에 이 정도 대규모 자금 유출은 처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니까 뭐 딱 이것 때문에 유출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일관성 있는 패턴을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뭐랄까 눈에 안 익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유로랑 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로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유로가 기준인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제 2월 26일 이때부터 가치가 이렇게 쭉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달러랑 엔화를 보시면 여기 지금 달러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또 달러가 메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2월 말부터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한국도 이제 2월 말부터 쭉 이렇게 환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 주요국에서 그 나라 화폐를 팔고 그 미국의 달러로 바꾸고 있다는 말인 건데요. 뭐 본 김에 하나만 더 보면은 그 남미의 이제 우리가 브라질은 사실 옛날에 뭐 브릭스 펀드 때문에도 유명하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2월 말부터 이제 여기 브라질이 먼저니까 브라질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 브라질의 화폐 역시도 쭉 떨어지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완고하게 버티고 있었던 대만도 하나 더 보면은 여기 이렇게 3월 8일에 이제 캔들이 하나 보이시죠. 이 정도 사실 그 급등했던 환율 상승은 찾아보니까 지난 그 1997년 5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97년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IMF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앞서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는 그 달러의 가치만 강해지는 가운데 다른 모든 국가의 화폐의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신흥국에서 자금이, 그러니까 자본이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증시를 잠깐 보면 여기 지금 이제 2월 말부터 17일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이 쭉 팔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와서 봐도 이날 조금 사긴 했지만 그 이후로 2월 내내 거의 3월 초까지는 계속 판 이유가 아마 이제 이거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 왜 이렇게 이제 미국의 화폐 가치만 상승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좀 보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 외상외로 그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코로나 회복 속도가 좀 더뎌지면서 지금 컨센은 시장 참여들이 생각하는 거는 미국만 홀로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보면 그 미국은 코로나 백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여기 당장 기사만 보더라도 3개월 만에 사실 미국이 사망자가 엄청 많았고 또 감염자가 뭐 몇십만 명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백신을 투여받은 이후로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급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일정,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정들이 다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럽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백신이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갑론을박 때문에 백신을 받았지만 투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국가들이 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미국이 이렇게 홀로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른 돈을 빼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돈을 빼서 이 빠른 성장이 담보된 미국 경제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이 갑자기 미국으로 몰리니까 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 우리가 시장 조성자가 아니니까 뭐 일부분만 맞거나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방향만 놓고 봤을 땐 만약에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이 많이 사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더 기대하는 거는 사실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뭘 하기보다도 조금 더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내가 매일 나오는 뉴스들에 노출되거나 이러기보다도 실적이나 또 미래 성장 가치가 좋은 기업들을 찾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지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내일은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인 쿠팡이 그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날이니까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 역시도 오늘처럼 좀 이렇게 연속성 있는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그 신흥국 자금이 왜 이탈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